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던 아내와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고 난 뒤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나 아내나 너무 늦게 알았네요. 이기주의의 끝을 달리던 성격인 아내였지만 그것조차도 품어주려다 결국 포기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100일 휴가 나오면 나랑 내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 가기로 했다? 괜히 군발이 티내지 말고 분위기 맞춰가며 잘 놀아야 한다? 며칠 정도니까 어려울 거 없지? 응? 나 100일 휴가 나가면 부모님이랑 같이 지낸다고 말했었잖아. 오랜만에 얼굴 보는 거기도 하고 친척분들도 온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약속을 잡았다고 나 핀잔 주는 거야? 나 경영과 박지영이야. 사귀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릴 남자들만 한 트럭인 박지영. 군대 가는 거 기다려준다고 했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져서는 여친의 소중함을 모르는 걸까? 소중함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지내기로 약속을 해서 그렇지. 저번에 말했을 때는 괜찮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말이 바뀌고 그래. 몰라. 나는 그런 사정 모르겠고. 나 위해서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 철훈이 네가 나 위해서 부모님이랑 약속 캔슬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난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나 사랑하지 않는 걸로 알고 그냥 사귀기로 한 거 물렀으면 좋겠다. 미안.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을 이미 해둬서. 진심이야? 나밖에 없다면서 먼저 고백한 거 너잖아. 우리 아직 1주년 되기도 전이고 또 내가 너 군대 간다고 한 거 기다려준다고까지 했는데? 그런데 100일 휴가에서 고작 며칠을 나랑 못 보낸다고 말하는 거야? 진심?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가 갑자기 일정 바꾸는 거 있으면 내가 그때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야. 뭔 소리야? 일정 바꾸는 건 둘째치고 그때마다? 내가 이랬던 적이 또 있는 것처럼 말한다? 지영이 네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래야지. 나 엄마랑 일본 여행 간다고 하니까 배 타고 가는 거 걱정된다면서 악몽 꿨다면서 갑자기 가지 말라며. 그거야. 내 친척 중에 악몽 꿨다가 정말로 사고 당한 분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집안이 묘하게 신기? 영능력? 그런 거 갖고 있단 말이야. 너 정말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내가 걱정해줘도 난리네. 결과적으로 일본 여행 잘만 다녀왔고 아무 사고도 없었잖아. 나 그때 네가 계속 나한테 문자 해대고 10분마다 답변하라고 해서 엄마랑 여행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 하도 네가 빨리 돌아오라고 미친 사람처럼 최근에 돼서 귀국 날에 엄마가 버스 방향 반대로 탄 것 때문에 화까지 엄청 냈었고 그거 생각하면 엄마한테 아직도 내가 미안한 마음인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부모님이 소중하면 부모님이랑 평생 살아. 100일 중에 일주일도 못 내주는 너 같은 남자친구 나도 필요 없으니까.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군대 100일 휴가가 설마 100일 동안 휴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응?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지영아, 100일 만에 나가는 휴가라서 100일 휴가라 그러는 거야. 어쩐지 일주일이나 얘기를 하나 했다. 그럼 오해 잘 풀린 거지? 아니, 오해 풀리고 뭐고 간에 나 기분 나빠졌어. 나 모른다고 이렇게 꼽주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는데 부모님 보러 가겠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우리 헤어지자. 너 꼴도 보기 싫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 싫어. 다 짜증난다고. 지영아, 그러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너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한테 배려해주는 만큼의 절반만큼이라도 양보해주면 안 돼? 몰라. 그럼 부모님 보는 건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나랑 다 보내. 안 그러면 무조건 헤어질 거니까. 제 아내였던 사람은
대학교에서 동기로 만나게 된 사이로 얼굴값을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격이 이기적이고 뻔뻔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도 상관없다고 할 정도로 얼굴이 예쁜 사람인지라 동기며 선배, 후배할 것 없이 인기가 많기도 했었죠. 막 나가는 것은 특유의 쾌활함으로 인식이 될 정도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사귀고 한동안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에 질리는 것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도 이런 모습은 변함이 없었죠. 다만 이런 와중에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가득했기 때문에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도 헤어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역을 하는 동안 기다려준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는 졸업 후 곧장 프로포즈를 통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런 아내의 자기중심적인 성격만은 도무지 달라지질 않더군요. 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애정만으로는 점점 감당이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뭐 여행하면 질색인 사람인 줄 알아? 갑자기 무슨 말 하는 거야? 유럽 여행.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만 여행 가게 되고 우리 엄마랑 아빠는 빼놓은 거잖아. 좋은 걸 같이 누릴 생각을 해야지. 참 이기적이라서 내가 화가 나서 그래. 안 그래도 그 얘기 왜 안 하나 했다. 저번에 말할 때는 괜찮다며. 왜 자꾸 말이 바뀌는데. 그때는 내가 내일이다 피부관리다 정신 없을 때였잖아. 그런 식으로 나한테 기분 좋은 선물해줘 놓고 은근슬쩍 이런 얘기 약속받는 수법.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어쨌거나 네가 허락한 건 맞는 일이고 가족끼리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엄마랑 아빠 결혼 기념일이기도 해서 내가 선물하기도 하는 거고 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엄마한테 화냈었던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서 그러는 거라 했잖아. 허락할 때는 언제고 왜 자꾸 뒤늦게서야 말이 바뀌냐 넌? 그리고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랑도 내가 여행 가라고 했었잖아. 여행 가게 되면 수발은 내가 다 들어야 할 텐데. 나는 너랑 가고 싶다고. 나같이 덜렁거리기도 하고 깜빡거리는 성격이면 네가 책임을 져줄 생각을 해야지. 왜 나만 놔두고 단독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래? 나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었어? 이럴 거면 결혼 생활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결혼 생활까지 갈 이야기냐 이게? 부모님이랑 여행 한번 같이 가는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다음에 너랑 장인어른, 장모님 다 같이 가든지 할게. 가든지 할 게 아니라 당장 예약을 해. 그렇게 말해놓고 기약 없이 질질 끌기만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솔직히 반대 입장이었으면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보내줬을 것 같거든? 왜 넌 그렇게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겠다. 어딜 가나 대우받아야 하고 자기가 가장 그 자리에서 빛나야 하고 진짜 성격 피곤한 거 알지? 왜? 내가 이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어? 얼굴 예쁜 마누라 얻었으면 그걸로 고마워할 줄 알고 대접해줄 생각을 해야지. 익숙해졌다고 이제 피곤해하고 소중한 줄 모르는 거야? 정신 차려. 그러다가 나중에 바람이라도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있을 때 너나 나한테 잘해. 솔직히 내가 프리랜서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 받으면서 너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 그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애정 결핍인 걸 어떡하라고. 너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 자리 저 자리 취직할 곳 알아보고 있다고 말만 한다 뿐이지. 주부로서 지낸 지도 벌써 1년이 넘었고 취직할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라도 하든가. 지금 말 다 했어? 영숙이가 안 그래도 내 취직 자리 알아봐주고 있다고 했잖아. 영숙이 네 친구 알지? 아는데 그 친구도 솔직히 너한테 오냐 오냐 이빨은 소리만 하지. 쓴 소리는 절대 안 하는 편이잖아. 같이 다니고 있으면 맘 편한 건 알겠는데 위기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나한테 고마움을 좀 가지든지 해줘. 집안일도 내가 일 끝나고 나서 항상 거들어주는데
피곤하게 좀 하지 말고. 기가 막혀서 정말. 이미 내 마인드가 글러먹었다. 뭐? 거들어줘? 거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하는 거야. 당연한 걸 하는 건데 도와준다는 마인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잘난 척 굴지. 그까짓 돈 좀 덜 벌고 더 벌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너랑 나랑은 이제 결혼한 부부 사이야. 부부끼리 째째하게 돈 문제니 뭐니 말하지 말자 좀. 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배려와 고마움을 얘기하는 거야. 너, 내가 정말 소중하긴 한 거야? 아니면 널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랑 같이 지내는 거야? 나는 이제 그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변하긴 했구나. 그래, 내가 없어져 봐야 소중한 줄 알겠다. 나 당분간은 너랑 떨어져 지내고 싶네. 서로 냉각기를 좀 가지든지 하자. 장인어른 담배 매일 피워대서 같이 살기 싫다더니 거취 문제야 내가 알아서 할게. 신경 쓰는 척 하지 마. 저와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구할 거라고 말하던 아내였지만 막상 취직을 앞두고 있자 주변에서 들은 힘든 직장 생활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서 친구들과 놀러만 다니더군요. 벌지는 않고 쓰기만 하는 태도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니 한숨만 나왔죠. 이런 아내를 매일 싸고 도는 영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의 절친도 문제였습니다. 철훈 씨, 지영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닌데 저도 한마디 얘기를 드릴게요. 지영이 모델을 했으면 탑모델 됐을 애고 배우 했으면 탑배우 됐을 애예요. 그런 지영이랑 결혼을 했으면 애지중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철훈 씨 인물이야 평범하신 편이잖아요. 일 혼자 한다고 해서 그게 모든 지영에 대한 잘못의 면죄부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냐고요? 설마 제가 직장일 안 한다고 구박이라도 했다고 하던가요? 구박이라는 게 꼭 지적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니죠. 태도라든가 평상시 말투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서 애가 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영이요. 애가 어릴 적부터 가정에 불화가 좀 있어서 애정결핍도 있는 아이거든요. 그런 지영이 꼬드겨서 군대 시절까지 기다리게 하셨으면 솔직히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잘해줘도 모자라요. 소중한 거 잃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아는데 저는 아내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저한테 애정을 바라는 것만큼 제 가족도 소중히 여겨달라 말했었던 것뿐이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알고 뻔뻔한 행동이나 말 같은 건 좀 줄여달라 했던 것뿐이고요. 솔직히 이기심이 지나쳐서 저 힘들게 할 때도 있어서 그래요. 걔가 이기심이 많은 애가 아니라 애정결핍이 심한 애라서 그런 거라고요. 철훈 씨는 대체 지영이랑 어떻게 결혼하신 거예요? 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얼마나 많은데 안 좋은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러시냐고요. 하여튼 철훈 씨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거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안 놓이네요. 솔직히 벌이도 시원찮으신 분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지영이 힘들게 하는 것도 참기 힘들고요. 프리랜서라고 말이야 그럴듯해도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프리랜서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좋은 회사에 갈 능력은 되는데 지영이 때문에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몸 안 좋으신 아버지가 출판사 물려받으라고 했는데도 거절했고요. 핑계는 그럴싸한데 막상 지영이 별로 신경도 안 써주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일을 할 때 일에 집중을 하지. 건강 멀쩡한 아내를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영숙 씨. 아니, 24시간 지켜보라는 게 아니라 더 신경을 쓰라는 거죠. 잔소리 좀 했다고 신경을 쓰고 안 쓰고랑 뭔 상관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영숙 씨가 아무리 아내 절친이라고 해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 막혀서.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 지영이 절친인데, 할 말이 그게 전부예요? 더 할 말도 있는데 제가 다 쏟아내면 싸우게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그리고 무슨 시녀라도 되는 것처럼 쫑알쫑알 쏘아대지만 마시고 정 아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하시면 와서 며칠 생활 같이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테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지영이 제가 며칠, 아니, 몇 달이라도 같이 지내볼게요. 저는 지영이한테 잘 해줄 수 있고, 지영이가 훨씬 더 대접받아야 할 애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만한 나이 아니신가요? 오기 부리면서 저 이겨먹으려 드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 증명하려고 그러죠. 철훈 씨는 지영이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애인지 몰라서 그래요. 제가 뚱뚱하다가 애들한테 왕따 당할 때도 그러지 말라고 하고 같이 어울려준 사람이고 애는 또 알고 보면 얼마나 착한데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면 살찐다고 일부러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저한테 꼭 맛보게 해주는 애라고요. 아니, 그건 정말 살찔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잘 알겠습니다. 한번 마음대로 해보세요. 아내만 동의한다면야 그래도 얼마든지 상관없죠. 사실 지영이한테는 이미 확답 들어놨어요. 별거 해보고 없는 동안 지영이 빈자리 한번 크게 느껴보세요. 그래야 소중함을 알지. 나 참 기가 막혀서. 사실 아내의 이기주의는 저의 일상을 많이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출판사를 차리는 것이었는데 일에만 매진하면서 자신을 방치할 생각이냐고 따지기에 꿈을 포기했어야만 했죠. 자기 중심적인 아내 때문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지도 못하고 프리랜서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달갑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때문에 아내의 절친이 아내를 도맡아 책임져 보겠다. 오기를 부리고 아내까지 덩달아 동조하고 나서니 솔직히 반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없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하며 아내며 아내의 절친이며 큰 소리를 떵떵 치던데 그건 오히려 이쪽이 할 말이 아닌가 싶었죠. 아내가 저의 인생에서 떨어지게 되자 이를 알게 된 아버지는 제게 출판사를 물려받으라 제안을 해오더군요. 거절을 하고 싶었지만 함께 전해준 말에 저는 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둘 다 대장암이라고? 내 엄마는 대장암 3기고 나는 폐에서 전이 된 것 같다더구나. 바쁘다고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미루는 게 아니었는데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알았다. 아니, 나보고는 건강 잘 챙겨라 매일같이 노래 부르시던 분들이 건강검진 기본적인 것도 안 챙기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듣게 될 줄은 몰랐네. 병원에서는 뭐래? 나을 수는 있대? 항암이야 해봐야 알겠지만 솔직히 아빠랑 엄마가 늦은 나이에 널 낳았잖니. 이제 간다고 해도 크게 미련도 없다. 손주 못 보는 거야 조금 아쉽기는 하다만. 벌써부터 포기할 생각을 하면 어떡해. 나을 생각을 해야지. 왜 미리부터 죽을 게 정해진 사람처럼 말을 해. 6, 70대 나이쯤 되면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법이다.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너한테 출판사 문제들 더 많이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그 시간들을 그대로 흘려보낸 게 아쉽구나. 알겠으니까 일단 치료부터 시작하자.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응? 아무리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몸이 아프다던 부모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당장 아내의 문제들에만 초점을 세우고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소중한 부모님의 건강에는 주의하지 못했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저는 출판사를 물려받게 되었고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지만 부모님이 이전처럼 건강하게 회복할 방법만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이가 유달리 좋으셨던 두 분은 하루 간격을 두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힘이 드는 일이었으나 아내는 장례식의 과정에서 자신이 많이 반성을 했다며 사람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군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꺼이꺼이 울며 통곡을 하다가 장례식 첫날이 끝나갈 때쯤에는 아예 탈진을 해버려 병원에 실려가기까지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아내가 조금은 바뀌었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 부부는 다시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출판사의 사장이 되어 많이 바빴지만 애정결핍으로 절 힘들게 하던 아내 또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 적응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납골당 가게 될 때 그 영숙이라는 친구분도 같이 부를까? 누구? 영숙이라고. 왜? 네가 나랑 싸우고 별거 비슷하게 할 때 같이 지낼 수 있게 도와줬던 분. 아, 그 친구. 이제는 크게 안 친하니까 됐어. 안 친하다니 무슨 소리야? 같이 지내는데 애가 살이 찌는 이유가 뭔지 좀 알겠더라고. 짜장면 같은 거 시키면 소스 남는 거 버려야 하잖아. 그런데 또 그걸 궁상맞게 냉장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밥 말아 먹기도 하고. 지금 생각해도 좀 구역질 나고 속이 메스꺼린다. 난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하도 나한테 잔소리하면서 너 변호해 주길래 절친이라고 생각했어. 한때나마 친했었다고 해두자. 그래도 영숙이한테 도움받은 건 맞는데. 이제는 나랑 걔랑 급이 차이가 좀 나게 됐잖아. 나는 돈 잘 버는 출판사 사장 마누라고 걔는 뭐 그냥 영숙이고.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신 이후 이제는 생활의 급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며 아내는 영숙이라는 절친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생각에 일견 동조하면서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그 친구만큼 편을 들고 신경을 써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 저는 기프티콘과 함께 안부를 물어보면서 납골당 이야기를 꺼내보았는데요. 저는 영숙이라는 친구로부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내가 장례식 도중에 빠져서 영숙 씨랑 같이 여행을 갔다고요? 장례식 첫날에 아픈 척 빠져나와서 저랑 같이 잡아뒀었던 여행을 갔죠. 말했잖아요. 걔가 배우 했었어도 탑배우 했었을 거라고. 연기도 제법 하거든요, 지영이가. 아니,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영숙 씨는 아내 바라기 아닙니까? 그걸 왜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저도 지영이 뺏어간 철훈 씨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괘씸해서. 그 일만 곱씹으면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인데요? 여행 갔었는데 남자 2명이 저랑 지영이랑 놀자고 오더라고요. 지영이가 철훈 씨랑 싸우고 기분 울적해 보여서 저는 배려해준다고 유부녀인 거 숨겨줬거든요. 그런데 지영이 얘는 내가 좋다는 남자를 집가 홀랑 채가는 거 있죠?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설마 아내가 바람을 피웠단 말입니까? 그것도 제 부모님 장례식 기간에? 그것만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잘 때 펜션에서 다른 남자랑 하는 얘기 몰래 엿들었는데 저 살찐 거며 눈치 없는 거며 온갖 욕을 해대고 있더라고요. 지가 잘난데 나랑 같이 놀아준다는 식으로. 세상에 기가 막혀서.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걸 절친이라고 나 감싸준다고 고마워했잖아요. 사실은 그냥 지가 돋보이려고 착해 보이려고 나 데리고 다닌 것 뿐이었는데. 그걸 이제서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죠? 솔직히 믿기가 힘든 얘기네요. 1년이 넘도록 저한테 살가운 연락 한 번을 안 하니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오히려 제 살찐 거며 남자 못 만나고 있는 걸로 뒷담이나 처하고 있고, 짜장면 소스 가지고 밥 말아 먹은 거 가지고 돼지니 뭐니 하는 말을 제가 참아줘야 해요? 충격적인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걔가 과연 밤새도록 다른 남자랑 대화만 나눴을까요? 아내는 자신에게 있어 소중히 여겼어야 할 영숙이라는 절친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이용만 해먹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참 기가 막혔고, 이런 아내 때문에 부모님의 속을 썩게 한 저 자신에 대한 자책도 하게 되었죠. 다가올 부모님의 기일에 아내와 납골당에 찾아가 속죄를 하고 아내 역시도 본인의 잘못을 털어놓게 만들리라 다짐했습니다. 이혼을 하기에 앞서 그렇게 해야만 속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기일이잖아. 나랑 같이 납골당 한번 다녀오자. 엥? 다음 주? 그때는 내가 친구들도 보고 좀 많이 바쁠 것 같은데. 그리고 장례식 때 잘 모셔드렸잖아. 얼굴 너무 자주 뵈면 하늘에서도 귀찮다고 하실지 몰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하늘에서 잘 지내고 계신 분들을 뭐하러 챙기겠다는 거야? 산 우리 엄마 아빠나 잘 챙겨. 참참. 앞으로는 시부모님 드릴 목까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리자. 뭐? 너 출판사 사장으로 잘 나가는데 용돈 스케일은 전이랑 똑같으면 말이 되겠어? 그렇잖아도 아빠랑 엄마 내가 사모님 됐다면서 좋다고 새 차까지 뽑으셨단 말이야. 대출 내서 새 집도 알아보고 계시고 사랑하는 아내 체면 좀 세워주라. 지랄을 한다. 뭐? 지금 지랄이라고 했어? 갑자기 왜 이래? 혹시 제 남편 핸드폰 주워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거면 경찰에 신고해서 가만 안 둘 거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납골당 얘기를 꺼냈는데 남이 장난치는 거겠니? 닥치고 네 부모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 꺼지라니.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지영이야. 대학교 퀸카 박지영. 네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장례식 첫날에 아픈 척 울고 친구랑 여행 간 년이기도 하지. 여행 가서 유부녀 아닌 척하고 다른 놈이랑 바람난 미친년이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마 영숙이 그게 그렇게 말했어? 오해야, 오해라고. 오해는 무슨 오해. 다 들었어. 한 번이면 차라리 실수라고 이해해주지. 나 군대 갔을 때도 기다려주는 척하면서 다른 놈들이랑 놀아놨다며. 네 시녀처럼 붙어있던 영숙 씨 말이라 그런지 아주 생생하게 다 알고 있더라. 심지어 증거 사진까지 있던데. 나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거야. 떨어지니까 네가 얼마나 나한테 소중하고 큰 사람인지 알겠더라. 그 구멍을 메우려고 그랬었던 것뿐이라고. 설마 이대로 나 버릴 거 아니지? 나도 이제야 알겠다. 네가 얼마나 내 인생에서 나를 좀먹어왔던 존재인지. 잃고 나서야 후회한다는 말이 정말인가 봐. 만약 나랑 이혼했다가 후회하면 어떡할 거야? 응? 잘 생각해봐. 나 정말 그때는 다신 안 받아준다. 네가 영숙이랑 붙어있겠다면서 떨어져 있을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활기 넘치던 때였어. 꺼져, 거머리 같은 년아. 잘 생각하라고. 제발 좀. 갑자기 이러면 아빠랑 엄마 빚진 건 어떻게 갚는데? 당장 나 2주 뒤에 성형 예약해둔 것도 돈 내야 하는데 어떡하냐고. 답이 없는 년이네. 차단할게. 여보, 저는 결국 아내가 소홀히 대하던 절친 영숙으로부터 숱한 불륜의 증거들을 받아 이혼에 있어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본인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면서 그 뒤로도 성형으로 달라진 얼굴 사진을 찍어 보내왔었죠. 그러다가 언젠가부터는 연락을 해오지 않고 있는데 영숙 씨에게 듣기로는 성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콧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하더군요. 미모만 믿고 애정결핍이라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을 숱하게 휘둘러오고 자기 중심적이기만 하던 아내에게 어울리는 인과응보다 싶었죠. 부모님을 잃고서야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겠다 깨닫게 된 저. 앞으로는 2번 다시 후회할 일이 없도록 사람 보는 것에 더 주의를 하면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게 된 아내와의 이혼 문제였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